드디어 정권을 종식시켰습니다. 절망과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도 있습니다. IMF 때 우리는 금 모으기 운동까지 하면서 이를 이겨냈습니다. 서해 기름이 유출됐을 때는 130만 명이 몰려와서 기름때를 닦아냈습니다. 하나의 웃기는 얘기지만 88 올림픽 때는 전국에 있는 소매치기 대표들이 모여서 올림픽 기간 동안은 외국인을 털지 말자고 합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요즘 경제적 한파에도 불구하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합니다. 꼭 10년 전 IMF 때도 이 불우이웃 성금은 목표를 초과 달성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정치만 빼면 괜찮은 나라입니다. 아니 세계 240개국 가운데 정치적 경제적 기적을 일구어낸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정치 말고도 문제는 있습니다. 도덕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며 순리대로 사는 것,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 이것은 아직 미흡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비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포자기, 체념, 자학은 금물입니다. 오바마의 말 가운데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말,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사과 박스에서 나쁜 것부터 골라 먹는 사람은 끝까지 나쁜 것만 먹게 되지만 제일 좋은 것만 골라 먹기 시작하면 항상 좋은 걸 먹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저력 있는 민족입니다.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할 수 있다는 희망,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실현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합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새해에 바라는 소원과 기대를 종이에 적어서 봉투에 넣고 그 봉투를 모두 걷어 금고 속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1년 후 역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꼭 1년 전에 금고에 넣어두었던 봉투를 꺼내서 그 속에 적힌 대로 모든 사람의 기대와 소원이 이루어졌는가 알아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봉투를 꺼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수명이 60세를 넘지 못하는데 내가 올해 60세가 되니 어쩌면 나도 올해 안에 세상을 떠나게 될런지 모릅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2달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BBC 다큐멘터리 How to be Happy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낙천적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 인생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는다. 낙천적인 사람은 현재의 문제가 일시적이며 통제할 수 있고 특정 상황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낙천적인 사람은 훨씬 건강하다. 낙천주의자는 병에 덜 걸리며 암이나 수술에서 빨리 회복된다. 비관적인 사람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 문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여긴다. 이들의 문제는 실패에 뒤따르는 비판, 당혹감 또는 비난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이런 두려움은 이들의 사고를 마비시킨다. 결국 그들의 경력과 인생은 자기 파괴적인 근심과 걱정으로 생기를 잃고 만다. 며칠 전에 되고의 법칙이라는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면 되고, 지식이 없으면 배우면 되고, 부족하면 채우면 되고, 힘이 없으면 힘을 기르면 되고, 잘 모르면 물으면 되고,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고, 길이 안 보이면 길을 찾으면 되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고, 기술이 없으면 연구하면 되고, 생각이 부족하면 더 깊이 생각하면 되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면 되고, 믿을 만한 세상에 살고 싶으면 내가 진실하면 되고, 원수 없는 세상을 살고 싶으면 내가 용서하면 되고, 미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으면 내가 사랑하면 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원하면 내가 평화를 위하여 일하면 되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남을 행복하게 하면 되고. 두 번째로 웃으며 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웃으며 살기엔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게 현실입니다. 흔히 고통, 분노, 걱정, 고민, 위험, 공포가 웃음을 몰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는 기쁜 일보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웃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웃음은 삶을 대상을 거꾸로 뒤집어서 옆에서 뒤로 보게 해서 삶에 대한 시야를 넓혀준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 정세 상황처럼 암울할 때일수록 웃음으로 상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웃음은 심리적 효과뿐만 아니라 정신적, 실제적 건강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웃으면 뇌하수체에서 엔돌핀 같은 자연 진통제가 생성돼서 부신에서 통증을 낫게 하는 화학 물질이 나오게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와 분노를 줄이며 신체 모든 기관의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웃음은 또한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백혈구의 생성을 돕고 혈액에 산소 공급을 하여 심혈관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도 합니다. 10초 동안 배꼽을 잡고 크게 웃으면 3분 동안 힘차게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으며 잘 웃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15초 웃으면 이틀 더 오래 산답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난 학생이 공부도 더 잘하고 지도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옛말에도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고 일소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는 말은 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80이라고 할 때에 80년 가운데서 잠자는 시간은 22시간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27년입니다. 잠자는 시간 22년, 일하는 시간은 27년, 먹고 마시는 시간은 9년, 그런데 걱정, 근심하며 지내는 시간은 하루 3시간 6분으로 일생 동안 1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웃는 시간은 하루 평균 90초로 80년 동안 우리가 웃는 시간은 불과 30일에 그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불황입니다. 그러나 웃어버립시다. 국회 개판입니다. 웃어버립시다. 못되게 구는 놈 있어도 웃어버립시다. 웃으면서 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나누며 베풀며 사는 삶을 함께 살았으면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영양이 부족한 인구는 20억에 달합니다. 심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은 7억입니다. 영양실조 상태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1년에 1,50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75만 명이 1살 되기 이전에 죽는다고 합니다. 세계 굶주린 인구는 13억이요 빈곤 인구는 28억입니다. 굶주림으로 죽는 5세 미만의 아이가 1년에 1,800만 명이나 됩니다. 기아로 죽는 인구는 1년에 2,200만 명이요 더러운 물로 매일 죽는 사람이 2만 5천 명입니다. 노숙자가 1억 5천만 명이고 도시 빈민 인구가 14억입니다. 버려지는 아이가 1년에 7천만 명이고 고아는 5억에 이릅니다. 의료적 치료를